안녕하세요. 스타트레이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외 선물 투자 성공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해 봤고요. 레버리지와 변동성, 과연 왜 이게 중요한지, 또 이걸 극복하면 얼마나 또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 선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상품들을 많이 얘기하나요? 크루드 오일이 있을 테고요. 골드가 있을 테고요. 뒤에서 보여드릴 나스닥이나 항생 같은 지수 선물들을 많이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중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고요. 또 그런 어떤 변동성들을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죠. 안 움직여 버리면 참 먹기가 어려워요. 시장이 움직여 줄 때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이래야 수익 내는 매매가 쉬워지거든요. 자, 왜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나 작용하길래 이게 매매에 있어서 성공적인 요소가 되느냐? 선물 매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국내 선물, 코스피 선물이라고 하죠. 내지는 그냥 선물 옵션 할 때는 국내 선물을 많이 얘기했어요. 한 계약 하는데 약 600만 원에서 6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본 레버리지가 12배예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한다. 이건 얼마가 되느냐? 1억 2천 정도는 된다는 얘기죠. 해외 선물은 한 계약 기준으로 레버리지가 그 증거금이 100만 원에서 900만 원이에요. 상품마다 다릅니다. 100만 원짜리도 있고요. 200만 원짜리도 있고요. 크루드 오일이나 골드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전후하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가 대략적으로 900만 원 정도 하고요. 여기서는 항생은 제외시켰습니다. 걔는 1600만 원이나 해요. 얘 레버리지는 얼마냐? 기본 10배에서 30배 정도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내가 1000만 원 들어가는 순간 나는 1000만 원 갖고 매매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1억에서 3억 정도를 갖고 매매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3억? 웬만한 중소도시 아파트 한 채 가격이죠. 이렇게 큰 금액의 내가 한 번 들어가는데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이 생각 자체를 못 하세요. 그냥 한 계약 들어가서 10만 원 먹었다, 20만 원 먹었다. 네, 요거로만 이 매매를 접근하시는 거죠. 물론 매매를 정말 전문적으로 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을 생각하면 안 돼요.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정말 뭐 게임이라고 말하면 좀 과장된 걸 수 있겠지만 게임처럼 어떤 순간에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변동성과 레버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크루드 오일입니다. 가격이 75달러에서 43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2019년 들어서면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죠. 박스권을 갖다 이 정도 보였었고요. 또 여기에서 이만큼 또 상승하고 60달러를 돌파하더니 이제 65달러를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22일 기준입니다. 자, 이런 차트를 보면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라고 하면 특히나 초보분들이 내지는 주식 좀 해봤다는 분들이 여기서 사서 요 정도에만 털면은 얼마야? 한 계약 기준으로 얼마냐? 6,000달러. 대략적으로 한 62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요만큼이 600만 원이에요. 한 계약 매수해서 한 7, 8일 갖고 있었으면 600만 원 수익이 난다라는 거죠. 또 하나, 골드입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률이 장중에는 크루드보다 약할 때도 많은데 한번 움직였다라고 하면 상당히 크게 움직여요.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 시점에서 급등이 한번 나타났고요. 또 한번 1350달러 정도까지 갔다가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생각들 하시죠? 자, 1280달러 요 정도에서 사서 여기서 털면 얼마예요? 8000달러. 한 계약으로 약 8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1281, 1300
20일이죠. 맞네요. 800달러. 8,000달러. 한 계약으로 8,000달러. 8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죠. 이렇게 변동성이 높아지는 구간들이 찾아와요. 근데 한번 보시죠. 그 전에는 어떻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작은 박스권에서 움직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번 튀는 거죠. 그쵸? 여기서 매도했으면 여기서 또 대략적으로 뭐 800만 원이 또 넘는 그런 금액의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일봉 차트상으로 뭔가 보고 가격이 얼마 올랐으니까 얼마 벌 수 있었다. 이런 어떤 대입을 하는 순간 해외 선물은 정말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망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위 아니면 아래인데, 그쵸? 계속 망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성공한 확률이 낮은 이유. 결국 변동성이 큰 상품을, 그쵸? 레버리지를 과하게 투입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장중 움직임입니다. 30분 차트로 뛰어봤고요. 올라가서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100달러. 100만 원이죠. 한 계약으로. 또 여기에서 이만큼까지 63.60에서 64.60, 65.60. 그렇죠. 여기서 요만큼이 200틱이에요. 한 계약으로 2,000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이 넘는 변동성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남은 시간은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근데 이런 것만 보게 되면 참 돈 벌기 쉬워 보이죠. 여기에서 매수했으면 200만 원 한 계약으로. 세 계약만 들어갔어도 600만 원이네. 그쵸? 이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골드입니다. 이번엔 하락을 했죠. 매도를 했으면 얼마 수익. 또 여기에서 매수를 했으면 얼마 수익. 근데 보여드린 것처럼 이 순간에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법적인 요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틀리는 때도 있겠죠. 반등해서 올라왔고 조정받고 내려오는 거 아니야? 매도를 했다면 손실이 발생했겠죠. 이렇게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원칙을 갖고 있었느냐, 내지는 어떤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거래를 해왔느냐에 따라서 이 매매의 승패는 좌지우지 된다라는 거죠. 이만큼 변동성이 높든. 자,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요즘 많이 거래되고 있는 나스닥 선물입니다. 그 아래는 항생 선물이고요. 나스닥. 나스닥은 어떤가요? 증거금이 대략적으로 8천 뭐 몇백 달러예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850에서 대략 9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증거금이 크루드의 2배 정도 돼요. 증거금이 2배라는 건 뭘까요? 변동성이 2배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해외 선물은 각 종목마다 증거금이 정액제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걸 마음대로 정하느냐? 아니요. 시장의 어떤 변동성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증거금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요. 예전에는 크루드 오일이 변동성이 가장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증거금도 제일 높았던 적이 있어요. 크루드 오일 증거금이 뭐 6,500달러, 7,000달러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반 정도로 내려왔죠. 이 당시에 나스닥 선물은 한 4,000달러? 이 정도 선이었어요. 근데 2017년, 18년 지나면서 나스닥 선물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한번 보시죠. 뭐 가장 최근의 상황 부분이에요. 날짜는 이제 3월 25일. 여기에서 요만큼. 그쵸? 70포인트 정도 돼요. 그리고 이 고점에서 7540포인트에서 여기까지 140포인트 정도. 140포인트면 얼마인가요? 28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계약으로. 지금 한 계약 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계약만 돼도 어때요?
600만 원 가까이가 지금 요 구간에서 움직인 거예요. 요만큼. 내가 매수 들어갔는데 손절 안 하고 버텼다. 지금 상승장이고 반등해서 올라올 거야 하고 한 계약으로 150포인트 당하게 되는 거죠. 150포인트. 300만 원. 300만 원을 당한다. 두 계약이면 600만 원.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을 가질 수 있는 게 선물이라는 거죠. 자, 항생입니다. 항생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나스닥보다 더하죠. 얘는 증거금이 1,600만 원이에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우리들이 거래하는 웬만한 그 해외 선물 중에서는 증거금이 가장 높아요.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게 없거든요. 근데 얘 움직임 한번 보시죠. 이번 4월 15일 날 흐름이에요. 여기서부터 막판에 급등시켜가지고 끝났었고요. 그리고 다음날 개장하고 나서 급등을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3300포인트를 넘겼다가 얼마까지 떨어뜨렸어요? 29,700포인트. 포인트로 500포인트 하락을 시켰어요. 여기서도 한 400포인트 상승을 시켰고 여기서는 500포인트. 이 지금 거의 왕복 하루 만에 벌어진 게 900포인트예요. 900포인트. 실감이 안 되시죠? 900포인트. 얘네는 100포인트가 70만 원 정도 돼요. 70만 원. 100포인트가 70만 원. 500포인트니까 35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급등을 시킵니다. 700포인트까지 29,700까지 내려왔다가 3200을 뭐 터치는 못했지만 여기서 여기까지가 또 500포인트. 이 정도로 변동성이 아주 크게 나타나는 게 이 항생 선물이죠. 즉, 내가 잘 시점만 진입을 해서 봤다라고 하면 단시간 내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었지만, 그쵸? 항상 틀렸을 때. 내가 이 순간에 매수가 생각이 들어서 반등 나오겠지 하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버틴다? 예, 버티는 분들 계시죠? 버티면 본절, 수익 구간도 찾아왔어요. 이런 상황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해외 선물하면서 이렇게 매매해야 되는 줄 알아요. 물타기 들어가거나 버텨서 먹는다. 그분들 3개월, 6개월, 1년 뒤 한번 봐보세요. 이 시장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예요. 즉, 어떤 원리들을 갖고 내가 버텨야 되는지, 내지는 어떤 원칙을 갖고 내가 임해야 되는지, 이게 자리가 안 잡히신 거죠. 그냥 그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뭐, 직간접적으로 경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방법을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해외 선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무엇을 알고 지금 매매를 하고 계신 건지. 차트? 매매 기법? 이게 전부일까요? 몇 가지 살펴보죠. 이거 뭐 2017년 말 기준이긴 한데 뭐 시장은 늘상 반복됐었고요. 제가 자료로 갖고 있는 것 중에 바로 띄울 수 있는 걸 띄웠습니다. 원유 수입량, 그리고 WTI, 크루드 오일이죠. 가격 변화, 이런 식으로 나타났어요. 이거는 오펙 생산량 추이. 오펙에서 생산량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보였고, 크루드 오일 가격은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 자, 이거 하나는 또 뭐냐? 금에 관련된 겁니다. 비상업적 금 선물 매수 포지션, 그리고 금 가격이에요. 이게 매수 포지션이죠. 금 가격 변화. 차트하고 거의 일치하는 흐름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금 보유량 추이. 파란색으로 된 게 금 보유량. 금 가격이
약간 주황색 빛. 자, 이건 실제 제가 매매를 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크루드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계약으로 들어가서 뭐 작은 계약수가 들어갔지만 포지션을 갖다가 진입을 시켜서 대략 50틱 정도 이제 수익이 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130틱 정도, 120틱이 조금 넘어가는 상황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포지션을 홀딩을 했었어요. 하루 만에 이제 벌어진 일이고요. 또 하나, 이건 골드입니다. 시점은 거의 아까 거랑 비슷해요. 근데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나타낼 때 여기에서 가졌던 어떤 차트적인 기술적 분석이겠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데이터적인 자료, 이 데이터적인 자료는 이제 시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토대로 지금 두 계약으로 12,000달러, 뭐 1,300만 원 정도 되죠. 1257달러에 매수를 해서 요 구간이죠. 지금 1319달러까지 포지션을 홀딩한 상황이에요. 자, 추세 매매를 해라. 그런 얘기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해외 선물을 거래할 때 차트적으로 당연히 기법적인 걸 갖다가 해석을 합니다. 일봉을 보는 게 아니라 일봉상의 어떤 패턴도 있겠지만 이 장중에 그려지는 10분봉, 30분봉 차트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또 하나, 차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선물 어때요? 골드던, 크루드던, 나스닥이던, 항생이던 대외적인 어떤 요소들을 갖다가 함께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더 정확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을 갖다가 어렵다, 내지는 망한다라고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지금 이제 이 시간들을 마련했는데 또 시간이 길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잠깐 여기에서 멈추고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지시고 다음에 마무리 짓는 내용들 어떤 부분들을 얘기할 거라고 하냐?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 또 그게 왜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마감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릴 테니까 중요한 팁도 있을 테고요. 또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어떤 매매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마지막까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